당신은 케이런을 찾기 위해 카로스라는 남자와 동행하기로 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호위해주면 케이런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와 함께 이동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평원으로 가면 된다. 잠자는 평원. 넓은 평원은 농사를 짓기 좋아 보인다. 붉은 깃발이 걸려있는 성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임페리얼 땅에 들어서다. 고요하고 넓은 평원에는 오래된 유적들과 바람에 살랑거리는 갈대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당신은 카로스의 안내에 따라 갈대숲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중천에 떠있던 해가 가라앉아 끝이 보이지 않는 갈대밭에 걸쳐져 있을 때쯤 저 멀리 갈대 너머에 돌을 쌓아 만들어진 성체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서부터 임페리얼 녀석들 구역이로구만. 이보게 붕어이 공방. 이 나라에 와본 적이 있나? 처음입니다. 명예와 기사의 나라. 그들은 스스로를 임페리얼이라 칭하지. 서부는 대부분 그들의 영향권이라 알 수 있다네. 당신은 그의 설명을 듣고 신기한 물건을 찾은 어린아이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반응을 보니 구경은커녕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구만.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친구로군. 걱정 말게. 내가 아는 범위에선 뭐든 알려주지. 임페리얼이 가장 큰 세력인가요? 예리한 질문이야. 서부에 임페리얼이 있다면 동부엔 산마지카가 있지. 그들은 만화는 유일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축복이다 라는 교리를 중심으로 발전한 종교국가라네. 만화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을 마법사라고 부른다더군. 다만 유일신을 믿는 산마지카는 황제 이외의 존재에 대한 숭배를 금지하는 임페리얼과 2년부터 정면 충돌하지. 크고 작은 싸움의 대부분은 그들 간의 분쟁이야. 카로스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들의 이해관계 틈에 끼게 될 때도 있다네. 입장을 확실히 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살아남는 방법이 되겠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수염 끝이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살다 보면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알게 되는 법이지. 누군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군. 어서 준비하게. 카로스의 시선 끝에서 몸에 철판을 잔뜩 얹은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의를 갖춰야지. 카로스는 그들이 10걸음 정도까지 가까워지자 길끝에 바짝 붙어 무릎을 꿇고 허리를 푹 숙였다. 당신은 눈치껏 그를 따라 행동했다. 가까이서 보니 당신 앞까지 다가온 남자들은 비슷한 갑옷 같은 것을 입었지만 그 형태에서 어느 정도 차이점이 보였다. 말을 탄 남자를 중심으로 양 옆에 큰 깃발 같은 것을 든 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당신들에게 별 관심을 주지 않고 비켜준 길을 따라 유유히 사라졌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카로스가 당신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말했다. 방금 말을 타고 있던 자가 기사라네. 언제나 부하 병사나 시종을 데리고 다니지. 어째서 온몸을 숙인 거죠? 이건 임페리얼 내에서 기사나 영주 같은 귀족들에게 예를 포하는 방법이라네. 그들이 먼저 말을 걸 때까진 눈도 마주쳐선 안 되지. 그래서 난 그들의 발끝에 시선을 맞추고 있었다네. 몇 달 전에 분명히 이 주변에서 재밌는 토끼를 발견했다네. 보통 놈이 아니었지. 자네도 보면 놀랄 것이야. 당신은 갈대밭을 헤집고 다니는 카로스의 장단을 맞춰주기 위해 함께 갈대밭을 들쑤시고 다녔다. 뭔가를 찾는 신용을 하며 갈대밭을 뒤적이던 당신 앞에선 뭔가 뒤척이는 소리가 났다. 돌을 던져보았다.
당신은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작은 돌을 던졌다. 돌을 던진 곳에선 누군가의 신음이 났다. 부엉이 공방.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경쾌한 소리 뒤에 말을 건 카로스에게 대답하기 위해 당신이 뒤를 돌아보자 앞에서 누군가 당신을 습격했다. 당신은 갑자기 습격해온 소리의 정체를 제압했다. 그는 짙은 녹색을 띠는 옷을 입은 남자였다. 추격조가 벌써 여기까지 오다니. 그냥 여기서 사살해! 난 돌아갈 생각 없어! 남자는 한맺힌 표정으로 당신과 카로스를 노려보며 말했다. 추격조? 그게 무슨 말인가? 당신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자 옆에 있던 카로스가 당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행색을 보아하니 로아 출신인 것 같구만. 모든 사람이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가는 신기한 친구들이지. 뭐지? 당신들 날 잡으러 온 추격조가 아닙니까? 자네는 이 늙은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나? 이 친구와 나는 그냥 방랑 중이라네. 카로스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당신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 갈대밭을 마구 뒤지며 다가오길래 당연히 나를 잡으러 온 줄 알고 공격했어요. 미안합니다. 로아 출신의 남자는 진심으로 미안한 듯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왜 쫓기고 있는 거지? 저는 탈영병입니다. 최근에 임페리얼 분쟁구역 파견 도중 도망쳐 나왔어요. 그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린 뒤 말을 이었다. 아시다시피 용병 국가인 로아는 엄격한 체계 아래에서 평생을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답답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순 없어요. 자네 같은 친구들을 이전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 지금은 다들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다네. 카로스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책임이 있고 역할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이네. 모두가 자네처럼 자유를 쫓으면 누가 그 시스템을 지킬지 생각은 해보았나? 카로스의 말에 로아 타려병은 입술을 깨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여기서 끼어들기도 좀 그렇지만 글쎄 이곳의 세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낫다고 봐. 당신의 말에 카로스는 짧은 수염을 쓱쓱 쓸어내리며 고민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부엉이 공방. 아무 시스템 없이 사는 건 야생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다네. 자네, 여행의 목적도 어떤 역할이나 임무가 아닌 자유를 찾아서였나? 아, 내 생각을 강요하려던 것은 아니니 오해 말게나. 단지 내 생각을 흐름대로 뱉어냈을 뿐. 탈영병 친구나 자네는 스스로 선택하길 바라네. 저는 역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충직한 개로 죽을 바에 자유로운 사람으로 죽겠어요. 로아 탈영병은 당신과 카로스의 말을 들은 뒤 결심을 굳힌 표정으로 말했다. 재밌는 친구구만. 열심히 살아가 보게. 네, 저는 이제 진짜 추격조가 오기 전에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에겐 더 이상 한가한 대화를 지속할 시간이 없어 보였다. 당신은 그와의 대화를 끝내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떠나는 당신을 바라보다 어느새 갈대밭 사이로 다시 사라졌다. 들깨떼의 습격. 달마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어느 날의 밤, 당신과 카로스는 야영할 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두링번거리며 걷고 있었다. 너무 어두워서 길도 보이지 않는군. 뭔가에 습격이라도 당하면 큰일이겠구만. 카로스가 플래그를 세우기 무섭게 어디선가 조심스럽게 풀밭을 지나는 소리가 났다. 이거...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군. 부엉이 공방, 뭔가 보이나? 소리 방향으로 돌을 던진다. 당신은 눈을 감고 감각적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돌을 던졌다. 으아! 돌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어둠 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그런데 익숙한 노인의 목소리였다. 이보게!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게! 어우, 의사소통이 과격하구만. 카로스를 걱정할 틈도 없이 어느새 어둠 속 소리의 정체가 당신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영리하게도 당신과 카로스 사이를 가르며 나타나 당신은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었다. 당신은 당신과 카로스 사이를 갈라놓은 들깨무리를 무리하게 돌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가까운 녀석들부터 해치우기로 했다. 당신은 정신없이 달려드는 들깨떼를 하나씩 처리해가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들깨떼를 사이에 두고 멀어졌던 카로스에게 도착하자 그는 의외로 멀쩡했다. 그의 주변에는 쓰러진 들깨들이 가득했고 당신이 이에 의아한 표정을 짓자 카로스가 입을 열었다. 너무 어두워서 그냥 횃불만 이리저리 붕붕 휘둘렀는데 어느새 다 쓰러져 있지 뭔가. 카로스는 신기할 정도로 몸에 상처 하나 없었다. 하지만 기세등등해진 그는 허풍을 떨며 으스대다 바로 앞에 돌을 보지 못하고 요란하게 넘어졌다. 아우, 살려주게! 당신은 지끈거리는 이마를 손으로 누르며 그를 부축해 주었다. 쓰러진 들깨들로부터 전리품을 획득했고 그와 함께 주변의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났다.